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계에 숨겨진 이야기, 부채와 미지급 비용, 영어로는 Payables and Accrued Liabilities입니다. 기업 재무상태표 보면 그 부채 항목들 있잖아요. 그냥 갚을 돈이네 하고 넘어가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숫자들 안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이 숨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재무 이해도를 확 높이는데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강의처럼 한번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영어 원문으로도 같이 짚어볼게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보죠. 이 부채, liabilities라는 거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미래에 뭔가 경제적 효익을 희생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시점의 의무인 거죠. 미래에 갚아야 할. 특히 그중에서도 1년이나 또는 정상 영업주기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이게 재무 분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유동부채, 이 current liabilities를 보면요. 기업이 단기적으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solvency,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는 핵심 지표죠. 가장 흔한 예를 들자면 상품이나 원자재 같은 거 외상으로 구매했을 때 생기는 거, 매입 채무, trade accounts payable이 있습니다. trade accounts payable, 외상 매입금이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이 매입 채무를 기록할 때요. 매입 할인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방법이 두 가지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액법하고 순액법이 있어요. 총액법, 순액법. 총액법은 일단 총액으로 다 기록했다가 나중에 할인을 실제로 받으면 그때 가서 차감하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순액법은 처음부터 할인받을 걸 예상해서 그 할인 금액을 뺀 순액으로 기록하는 거죠. 순액법을 쓴다는 건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네요. 할인받을 걸 거의 확신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서면 약속, 그러니까 어음 형태로 발생하는 지급어음, trade notes payable도 있어요. 지급어음이요? trade notes payable. 네, 여기에는 보통 명시된 이자율, stated interest rate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interest 계산이랑 회계 처리가 또 중요해집니다. 특히 만약에 결산 시점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발생한 기간만큼의 이자는 미지급 이자, interest payable이라는 부채로 반드시 인식을 해줘야 해요. 그렇군요. 비용은 발생했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간 거. 이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급여 같은 것도 해당되나요? 정확합니다. 급여처럼 비용은 이미 발생했는데 아직 지급일이 안 된 경우 이런 걸 미지급 비용, accrued liability라고 하죠. 연말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은 다음해 초에 준다. 이런 경우겠네요. 네, 대표적인 예시죠. 그럼 그 일한 기간만큼은 올해의 비용이고 또 갚아야 할 부채니까요. 연말 재무제표에는 미지급 급여, salaries and wages payable로 기록해야 하는 거죠. 이것도 accrued liability의 일종입니다. 그렇군요. 미지급 비용, accrued liability. 생각보다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꽤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한테 물건 팔 때 세금 미리 받아두잖아요. 정부에 내야 할 돈, 그 매출세 예수금, sales tax payable도 있고요. 또 직원들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나 보험료, 이런 급여 공제액, payroll deductions. 이것도 회사가 잠시 보관했다가 내야 할 돈이니까 부채죠. payroll deductions. 이것도 부채군요. 네,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세금들, 또 직원들한테 부여된 미지급 휴가, accrued vacation에 대한 충당 부채 같은 것도 있어요. 미지급 휴가까지요? 그건 왜 부채죠? 직원이 휴가를 쓸 권리가 발생했고 회사는 그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는 거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미래에 현금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부채로 인식해두는 겁니다. accrued vacation.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좀 특수한 부채도 있는데 기업이 특정 자산을 나중에 제거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인식하는 자산 제거 의무, Asset Retirement Obligations, 줄여서 AROS라고 합니다. AROS, Asset Retirement Obligations. 이건 좀 어려운데요? 네, 이건 당장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라서 아주 먼 미래에 큰 지출이 예상될 때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개념입니다. 뭐랄까, 미래의 시한폭탄을 미리 회계장부에 표시해두는 거죠.
이때 관련된 비용은 또 자산 제거 원가, Asset Retirement Cost, ARC라는 자산으로 같이 기록을 하고요. 와, AROs. 이건 정말 미래의 큰 부담을 현재 가치로 보여주는 거네요. 이게 크다면 장기적으로 환경 문제나 처리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다양한 부채 항목들, 매입 채무, 지급어음, 미지급 비용, AROs까지 이게 결국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죠. 기업이 단기적으로 자금 압박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느냐, 또 예상치 못한 지출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입 채무 관리가 효율적인지, 미지급 비용을 충실하게 잘 쌓아두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요. 회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고 운영되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AROS 같은 항목은 기업이 얼마나 장기적인 위험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 부채 항목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무보고, 파이낸셜 리포팅의 숫자를 보는 것을 넘어서요. 네, 그래야 기업의 진짜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부채와 미지급 비용, Payables and Accrued Liabilities의 세계를 깊이 탐구해 봤는데요. 회계 용어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들어보니 정말 기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뭐랄까 의사의 청진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명세서 보고 예산 관리하는 것처럼요. 기업도 이런 부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의 재무 상태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직접. 오, 좋은 제안인데요. 네, 그 유동 부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상목들을 쭉 보시면서 이 회사는 단기 자금 흐름 괜찮은 건가? 혹시 숨겨진 비용 부담은 없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숫자를 넘어서 그 의미를 읽어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맞아요. 다음번 재무제표 보실 때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y 섹션에 있는 그 매입 채무, Trade Accounts Payable이나 미지급 비용, Accrued Liabilities 같은 계정들 그냥 휙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 숫자들 속에서 기업의 단기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 스타일까지 읽어내는 재미, 이걸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지적 성장을 응원합니다.